자,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 확인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시간 23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었던 철강 관세 연장선이죠. 가전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4일 화요일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산주에 대한 영향 잠시 뒤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동시에 24일 현재 시간 기준이죠. 워싱턴 DC에서는 우리나라 통상 관들이 서로 모여서 대미 관세 협상이 개최됩니다. 조선에 대한 모멘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 그리고 현재 시간 25일 수요일에는 MSCI 글로벌 시장 리뷰가 공개되고요. 동시에 현재 시간으로 장 마감하고 나서는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말 사이에 또 미국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악재 아닌 악재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 같이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26일에는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이 상정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해체와 관련해서 원전주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 소식과 함께 셀온으로 반응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상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해체를 하는 기업이 있을지도 우린 그 유무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되고 산업부에서는 K-휴머노이드 연합 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챙겨봐야 하는 일정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같이 저희도 하나씩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장에서 주요한 이슈는 뭐가 있는지 뉴스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한 단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 의회 차원에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승인했다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란 국영이죠.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이 이란 의회가 현재 시간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승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코사리 의원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안보기관이죠. 국가안보위원회에 달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란 그동안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위협은 해왔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선 적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봉쇄를 하게 된다면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수급 문제는 물론이고 해운 물류까지도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선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뒤에 시장의 업종별 향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다음 주면 벌써 7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부터 조금은 아쉬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수출이죠.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한국무역협회가 22일자로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3.8% 줄어든 3,355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을 한번 따져봤을 때 반도체를 제외하면 감소폭이 무려 4%에 달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미국 관세 인상 품목이죠. 자동차나 철강 등이 주 원인이었지만 그나마 반도체 수출은 괜찮았는데 이 반도체 수출마저도 하반기에 5%가 넘게 줄어들 걸로 관측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PC나 스마트폰 같은
범용 쪽의 IT 기기 수요가 한풀 꺾이고 메모리 단가도 정체를 보일 걸로 전망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 자동차나 철강, 석유 제품까지 13개 품목 가운데 한 9개 품목에서 하반기에는 수출 감소가 점쳐지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이나 전력기기 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서 시장이 환호했었는데 이러한 전망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궁금해지네요. 같이 점검해 볼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밝히면서 실용 외교에 대한 셈법이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이란 핵시설 타격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해도 2022년부터 줄곧 참석해왔던 회의인 만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서 공백을 메우는 일이 시급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였죠.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해 불확실성 때문에 불참하겠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통지를 했다가 돌연 번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각계 교수들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 효과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놓치게 돼서 아쉽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한반도 긴장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입장 발표와 함께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두 분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쾌한 또 초록색 타일을 매신 이동근 대표님인데, 자, 두 분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장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확인해 볼까요? 조정이 오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된 것 같고, 자, 이보게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네, 강세장이 맞겠죠. 주말에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이슈가 네.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6일 일주일 전에 이제 이미 그 해지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올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2주 전이죠. 주말에 제가 이제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관련해 갖고 텔레그램에 계속 토요일날 일요일을 계속 올려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LIG 넥스원 추천드리면서 유가도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미 원유주에도 그리고 방산주에도 이미 다 퇴치를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뭡니까? 강세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복에 하나가 빠졌죠. 젊은이. 지금은 강세장이래라는 이 멘트는 $5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5를 갖고 가출했던 제시 리버모어가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썼던 자사전적인 투자서 어느 투자자의 회상에 나왔던 그런 글인데 항상 여러분들 이 강세장일 때도 뭐 전쟁이다 뭐 어떤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악재에 몰입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계좌 망가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정말 좋은 강세장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계좌가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 장이 왔는데 이럴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세장에 적극적으로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는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조정이 와야 되는 시점은 된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가 왔기 때문에 조정이 뭐 나타나더라도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이런 그 진영적 리스크는 우리가 늘 안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어떤 글로벌 정세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뭐 여기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이제 그게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유동성 증가 효과라든가 또 어떤 수급 변수의 변화라든가 또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흐름은 저도 뭐 앞에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따라가 줘야 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어떤 그 업종들 간의 키 맞추기라든가 또는 이제 시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어떤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더군다나 이게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런 조정을 또 이제 좋은 하나의 또 이제 지금 사실 주식 못 사서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회가 온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쉬어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 어디에 무게 중심을 실어 보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이익이라는 실적 발표라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이제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 첫 번째, 아무래도 이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의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물론 한 단계 절차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 벌써 유가, 가스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시장이 가장 좀 강력하게 반응이 들어오리라 보세요? 당연하게 이제 뭐 정유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방산주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수급이 쏠림이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이미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흐름들은 좀 나타났었고요. 사실은 예. 뭐 이미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지금 어떤 그 상황별로 뭐 유가의 상승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유가의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운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감안을 한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늘 정도는 특히나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세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게 들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또 고점에서의 어떤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정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오늘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위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 방산, 해운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결국은 포트폴리오에서 예. 뭐 여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포트폴리오 전부 다 쏟아붓는다거나 이런 매매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이딩으로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일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저기 매니저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거는 약간 해지 개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강한 업종들은 굉장히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의 비율을 보고 이런 쪽에다가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쪽이 강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기회를 또 잘 이용하셔서 수익을 네. 캐내실 수 있겠지만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앞에서 이제 매니저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해지 개념이다 이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은 리스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위의 결정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국회에서 그냥 바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바로 해협이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부분 뉴스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국내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하반기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으로 맞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암울한 소식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수출 부진이 더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쪽은 한 번 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괜찮았던 반도체까지 이제 앞으로 더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미국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또 중국 공장에 있는 장비를 반입하는 걸 제한을 또 하라라고 통보를 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악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 우선은 이제 제가 태어나서 예. 대한민국의 성장이 1%로 떨어지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나마 한 1%, 1.2, 3% 됐는데 올해 전반기 때부터 이미 뭐 0.7, 0.8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가도 일주일 전에 이제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얘기가 있어요. 셰일가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그 알래스카 가스 LNG 쪽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은 알래스카 가스전을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할린 가스전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참여를 하려다가 일본이 알래스카에서 사할린 가스전으로 돌아섰거든요. 2010년인가 그렇습니다. 벌써 이미 오래됐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타당성이 너무 비싸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사할린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가 가스 가격하고 유가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려놔야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은 해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강조해드렸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 자막에 보이시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 기계 특히 석유 제품군들이 거의 한 10 내지 19%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돼요. 하반기 때.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조금 디펜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유가 관련된 급등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래도 디펜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가 5% 이상 성장세를 상반기 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AI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계속 반도체가 추출이 괜찮습니다만 기본적으로 PC나 일반 제품들 디램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수출을 디펜스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13개 중에서 거의 8개, 9개 정도가 상반기 때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디펜스하지 못하면은 또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별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딱 25년 전인 DJ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DJ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도 주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코스 닥 같은 경우는 지수만 500% 갖고 1000% 이상 아니죠. 100배이니까 10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너무 주변 환경에 악재만 보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업종군들 굉장히 좋은 업종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단기에도 중장기에도 수익이 좋을 것 같으니까 힘내십시오. 그 주요 품목 가운데 철강 마이너스가 좀 크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 전에 이제 철강 쪽은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자라는 네네. 전략이셨잖아요. 혹시 네. 변경 있으십니까? 변경 없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조선 기자재에 들어가는 조선 이제 에 들어가는 그쪽 철강은 많이 늘고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나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철강사에 MOU를 체결하거나 또는 직접 지어서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로 그렇게 조금 약간 수익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관세 여파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출에 더 목숨을 거는 섹터가 있죠. 바로 방산입니다. 이 방산업계에서는 가장 메인 이벤트로 꼽을 수 있는 게 또 나토 정상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돌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가 통지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방산의 경우에는 수출 메인 국가들이 거의 다 유럽으로 우리가 타겟을 잡고 시장에 환호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자, 방산주 어떻게 좀 반응을 하리라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이번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방산과 관련돼 있는 결국은 중요한 사항은 이제 그 나토의 방위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죠. 네. 미국도 이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나토 국가들도 이제 결국은 이 방위비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GDP의 뭐 3% 내지는 5%.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토 국가들은 한 3%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5%까지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요구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 논의가 될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향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당장 사실 이 부분과 이번에 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불참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번에 결정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어떤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주 타겟이 지금 유럽 시장이고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어떤 그 방산업체들의 제품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만족도라든가 신뢰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을 보면은 어떤 가격, 그러니까 100%의 어떤 성능의 100%의 가격보다는 90%의 성능의 50%의 가격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어떤 지금 지향점은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넘어야 될 허들은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또는 자국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세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향후에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넘어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 상황을 차치하고 제품 가격 그 경쟁력 그 자체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 같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방산주 향방 좀 궁금해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스테이블 코인과 화장품인데 오호 의외의 결정이 나왔어요. 일단 먼저 화장품. 사실 지난 거래일에 복기를 해보면 추경수의 한알령 기대감이 그 공통적으로 섞인 화장품 컨텐츠 엔터 이쪽이 좀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중에 화장품을 가장 유망한 섹터로 보십니까?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거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종목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7월 달 이후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국인들이 비자가 면세가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거 이제 입국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도 뭐 사실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햇빛 선크림. 차단제 선블락이 네.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한령 이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통관 절차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화장품 종들이 수출 제한을 좀 받거나 조금 약간 좀 까다로웠었는데 한한령 해제 이슈와 함께 중국 관세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수입 전차를 관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은 당연히 화장품을 많이 사가겠고 그들이 아니더라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화장품 업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작년에 봤을 때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네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입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류를 주신 겁니까? 너무 네. 급등을 해서 그런가요? 그런 아니면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했던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 때문에 이제 제도권 진입에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사실은 뭐 미국만 놓고 보면 이제 규제 완화라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쟁점 사항이라든가 뭐 제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발도 안 뗀 상태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랠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되면은 뭐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뭐 이제 그 발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결제라든가 금융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좀 부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테마의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뭐 향후에 이제 정책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정책실장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 임명이 됐고 결국 이런 정책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실질적인 수혜주가 나오기까지는 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그렇다면 주가도 이제 한 차례 여러 차례 어떤 그런 변동성을 겪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정한 옥석가리가 될 거고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네. 오히려 이제 조금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하는 때다. 여기에 또 이란에 대한 리스크까지 얹어져서 오늘 변동성이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섹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우리 시장 양대장인데 이렇게 또 색깔이 갈리네요. 2차 전지는 지난 거래일에 진짜 오랜만에 10% 넘는 급등을 보인 기업이 있었는데 또 의견이 갈렸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순환매라서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네.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캐즘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줄여지면 2차 전지도 당연히 매출이 줄겠죠. 이건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하기 너무 심해요. 특히 이제 리튬 가격 소재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은 거고 특히나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튬을 비롯해서 양극재 3원 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양극재 소재를 우리가 리딩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비싼 전기차보다는 대중화하는 전기차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LFP를 굉장히 낮은 기술력이라고 하고 중국의 기업들을 아주 그냥 우리 기술력보다 낮다고 해서 상당히 낮게 봤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자면 중국에 너무 밀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 캐파 사이즈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 이상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2차 전지는 당분간 반등이 오더라도 네.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등 시 줄이는 기회. 메이즘 혹시 오늘 오후에 이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출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로보택시랑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 지어볼 만한. 글쎄요. 매번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오시아 홀딩스도 추천해 드렸었는데 네.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많이 차익을 나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나면 조정이 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2차 전지는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 좋습니다. 테슬라의 힘도 이제 약발도 좀 다 된 것 같네요. 2차 전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반도체는 네. 우리 주말 사이에 좀 챙겨볼 만한 이슈가 있었죠. 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통보한 걸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뭔가 혼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반도체 좀 애매해요.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이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새롭게 뭔가 악재를 작용하기보다는 좀 저는 그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우려라기보다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기존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시장은 사실은. 항상 이제 마이크론이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도 매출이라든가 뭐 주당순이익이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최근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DDR4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HBM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는 긍정적인 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좀 흐름은 엇갈리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외사들도 지금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죠. 30만 원대 중반까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2027년이 되면은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74%가 되고 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의 한 4배가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까지. 전 그 리포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와 이렇게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쓸 수가 있구나라고 놀랐는데 뭐 그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빨리 이제 요번에 이제 AMD는 통과가 됐는데 엔비디아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결국은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저는 반도체 업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지수 랠리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사실은 지수가 한참 그렇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어떤 퍼즐 중에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3,000LL을 가더라도 소외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전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4% 급등하면서 출발했다. 우리 시장 유가와 가스주와 관련해서 연동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저희 종목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오늘 두 분 다 화장품 시술 쪽 보시네요. APR. 네. 이번에도 또 실적 잘 나올지 잘 나오죠. 궁금하네요. 이 중소형 화장품 중에는 1조 원 돌파하는 기업은 APR밖에 없기 때문에 APR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파마리서치도 거의 한 2년, 3년 넘게 가고 있다가 이번에 분할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APR 같은 경우는 연매출 1조 돌파하면서 3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 또 이제 이 화장품도 성장주에 속하긴 하는데 이 중에 소비재 성장주 중에 바로 꼭 찍어야 될 게 APR인 것 같습니다. 꼭 보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7,228억인데 올해 1조 넘어가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도 너무 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PR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K-뷰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네이버 후회하셨고 삼성 SDI스 보자 하셨는데 둘 다 급등했어요. 와, 오늘 VT 그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어닝 시즌에서 저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는 역시 화장품 미용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VT 같은 종목도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좀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중국, 일본에 비해서 동남아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백화점 입점을 확대하면서 결국 뭐 작년에도 이미 해외 매출이 64%였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 이익률도 60%를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결국 주가도 지금보다는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뭐 올해 이제 연결 매출 한 5천억, 5,1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27% 정도 증가한 1,4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VT 같은 종목도 앞에서 이제 매니저님도 API 같은 종목 좋은 종목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쪽은 뭐 VT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은 대형주들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번 주는 또 순환매가 좀 한번 돌지 않겠는가 아하. 실적 좋은 쪽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VT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VT가 지난번 실적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